2장 서랍 속의 영수증과 마트 종이봉투. 싱크대 오른편 나무 손잡이가 달린 얕은 서랍을 열면 늘 종이 냄새가 먼저 올라왔다. 새 것도 낡은 것도 아닌 시간의 결이 눌려 묻어나온 냄새였다. 나는 서랍 가장 밑바닥에 깔아둔 마분지를 들어올리고 그 아래에 대충 밀어 넣어두었던 영수증과 메모지, 무늬가 반쯤 지워진 스탬프 카드들을 떠냈다. 내용물은 잡다했으나 하나같이 나의 생활을 증명하고 있는 것들이었다. 담양 장날에 사 먹은 손칼국수 한 그릇의 합계,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냈던 서류의 요금,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던 무렵 자주 다니던 내과의 진료비, 그리고 아주 오래된 영수증까지. 종이들은 서로의 모서리를 비벼가며 마른 비늘 같은 소리를 냈다. 두부가 조용히 다가와 나와 바닥 사이에 몸을 떨구고 앉았다. 하얀 등은 햇빛을 받아 더욱 밝았고 귀는 작은 깃발처럼 미세한 바람에도 흔들렸다. 두부는 한참 영수증 뭉치를 바라보다가 슬쩍 앞발을 올려 가장 긴 종이 한 장을 끌어당겼다. 미세한 먹냄새와 사람 손때가 남아있는 그것을 두부는 코끝으로 냄새 맡더니 종이 위에 고개를 비비고 마치 그 종이의 기분을 달래주듯 가볍게 혀로 핥았다. 나는 혼자 웃었다. 그건 나의 지난달 혈당 측정기 영수증이야. 아무 말이나 해본 셈인데 말하자 내 말이 반쯤은 사실이 되고 반쯤은 농담이 되는 기분이 들었다. 어떤 사물은 이름을 불러줄 때 존재가 분명해지고 어떤 사물은 이름을 잃을 때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간다. 영수증이라는 것은 대체로 후자에 가깝다. 제때 버려지지 못하면 서랍 속에서 이름을 잃고 잃은 채로 존재한다. 마룻바닥 위에 종이들을 넓게 펼쳐두고 분류를 시작했다. 건강 관련, 집 관련, 시장 관련, 그리고 정리 불가. 정리 불가의 더미는 이상하리만치 빨리 부풀어 올랐다. 이유는 명료했다. 글자 몇 줄이 전부인 그 조각들이 이상하게도 삶의 감각을 더 정확하게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래시장 손칼국수 5,000원이라고 적힌 오래된 종이는 한겨울 김이 펄펄 나는 커다란 냄비, 반죽을 잡아당겨 칼로 툭툭 써는 주인의 손놀림, 허리를 굽히고 앉아 국밀 더 드려요? 라고 묻던 할머니의 목소리까지 되살렸다. 그날 아내와 나는 서로 김이 서린 안경을 벗어 닦으며 이 동네 국물은 대밭바람 같은 맛이네 라는 엉뚱한 말을 주고받고는 아무 의미 없이 한참을 웃었다. 웃던 얼굴의 온기까지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데리고 있었다. 종이는 살이 없다. 하지만 종이 위의 숫자들은 내 삶의 체온을 기억한다. 그걸 알기에 나는 선뜻 버리지 못한다. 그럼에도 나는 버려야 한다. 의사는 천천히 정리하라고 했지 영원히 끌어안고 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정리 불가의 더미에서 몇 장을 골라 사진으로 남김이라는 임시 더미를 만들었다. 휴대전화로 종이들을 한 장씩 찍어 저장하고 찍힌 이미지의 색을 보정하는 동안 두부는 종종 뛰어올라 내 손가락 끝에 코를 대고 숨을 쉬었다. 그 숨은 작고 빠르며 그 빠름 속에 생이 또렷이 있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구겨진 종이봉투가 하나 나왔다. 마트에서 과일을 샀을 때 받은 것이었다. 봉투 한쪽에 아내의 필체로 들기름병 넘치지 않게 닦기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내가 늘 병 입구를 더럽혔고 아내는 늘 웃으며 닦아주었다. 나는 그 봉투에 구김을 펴다가 멈추었다. 봉투를 버리자니 그 문장까지 버리는 것 같았다. 문장에는 목소리가 붙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온도가 따라왔다. 나는 봉투를 다시 접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만 스티커를 붙여 보류라고 썼다. 보류는 임시의 사랑이고 임시의 사랑은 때로 유예된 이별이 된다. 그러나 지금은 유예가 필요했다. 담양 장터가 열리던 날의 영수증이 많이 나왔다. 날짜는 흐릿했지만 잔금의 숫자들 사이로 그날의 빛이 모른 척 스며들었다. 초록 비닐을 씌운 좌판 위로 쏟아지던 겨울 햇빛, 겹겹의 배추 포기와 묵은 김장에서 퍼져나오던 매캐한 향, 손등이 갈라지도록 무를 다듬던 할머니의 손,
아내가 사과를 고르며 한 말. 이 집은 가을을 오래 저장해 두었네. 그 말에 상인 아저씨가 허허 웃음 보내던 얼굴. 영수증의 종이는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 그 웃음을 들었다. 종이의 침묵은 기억의 스피커였다. 나는 다시 분류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기준을 바꿨다. 금액이 아니라 장면으로. 장면이 없는 영수증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장면이 있는 영수증은 봉투에 담겼다. 어쩌면 삶의 가치도 그렇게 매겨야 한다.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보았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봉투가 서너 개로 늘어갈 때쯤 나는 지쳐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커튼 사이로 엷은 구름이 지나가며 햇빛의 농도를 바꾸었고 두부는 그 변화에 맞춰 다른 자리로 옮겨 누웠다. 햇빛은 늘 개의 취향에 따라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반대로 보였다. 두부가 먼저 움직이고 햇빛이 뒤따랐다. 한쪽 모서리에서 아주 작은 영수증이 나왔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교문 앞 문구점에서 샀던 이름 스티커의 영수증. 합계 1,000원. 얇고 조그만 종이였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큰 것이 흔들렸다.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세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첫 훈련이자 세계 속으로 자신을 제출하는 첫 의식이다. 나는 그해 봄 아들의 이름을 스티커로 수십 번 붙이며 어쩐지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것을 기억한다. 그가 이미 자신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았지만 나는 굳이 모든 공책과 크레파스에 그의 이름을 붙였다. 그가 어디에 가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는 그 영수증을 별도의 작은 봉투에 옮겨 담았다. 남김 2. 봉투에는 이유를 묻지 않기로 했다. 정오가 지나자 대습에서 바람 소리가 커졌다. 툭툭 잎이 부딪히는 따뜻한 무음들이 창틀을 넘어왔다. 나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둔 불필요한 영수증 더미를 한번 흔들어 가볍게 눌렀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올려 잠시 눈을 감았다. 잘 가라. 이제 너희들은 없어져도 괜찮다. 너희가 증명하던 지출과 수고와 소소한 허탕들은 나의 몸과 습관과 주머니가 이미 기억하고 있다. 종이에 맡겨두지 않아도 되는 기억들이 있다. 맡겨둔 채로만 남아있던 기억들을 되찾아와 내 안으로 다시 들이는 일이 어쩌면 정리의 첫걸음일 것이다. 두부가 그때 종이봉투로 성큼 들어갔다. 둥글게 말아 들어가더니 바닥을 가볍게 긁고 이내 고개만 내밀고 나를 쳐다보았다. 흰 얼굴, 둥근 귀, 반쯤 감긴 눈. 나는 웃으며 손가락으로 봉투 가장자리를 살살 긁었다. 두부가 봉투 안에서 몸을 뒤척이며 다른 쪽으로 돌아 눕는다. 종이의 바삭한 소리와 고양이의 부드러운 숨이 섞여 방 안에는 오래된 겨울옷장 같은 고요가 내려앉았다. 나는 그 모습이 좋아 핸드폰의 카메라를 켰다. 셔터 소리가 나자 두부가 처음으로 작게 울었다. 대답 같기도 항의 같기도 한 소리. 알았어. 찍지 않을게. 말하며 나는 한 장 더 찍었다. 나중에 이 방이 비어 있을 때 오늘의 이 조용한 유머를 기억하고 싶어서. 정리의 기준이 조금씩 선명해졌다. 숫자가 아니라 목소리. 금액이 아니라 장면. 금전이 아니라 온도. 나는 탁자 모서리에 놓인 아내의 필체가 적힌 종이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펜으로 작은 글자를 덧붙였다. 목소리. 보류. 언젠가 이 봉투도 버려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아직은 그 문장을 내 곁에 두고 싶다. 내일 아침 들기름병을 닦을 때 나는 아내의 말투로 내게 말해줄 것이다. 넘치지 않게 닦기. 그 단순한 생활의 당부가 나를 하루 더 살게 한다. 저녁 무렵 쓰레기 봉투에 목을 묶었다. 예상보다 가벼웠다. 간이 의자에 걸터앉아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으니 두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발로 봉투를 밀었다. 바스락 하는 소리에 놀라 한 발 물러났다가 다시 다가와 조금 더 강하게 건드렸다.
나는 그 장난을 잠시 바라보다가 봉투를 들고 일어섰다. 현관문을 열자 매서운 공기가 볼을 스쳤다.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두부가 문턱에 서 있었다. 눈동자에 작은 불빛이 찍혀 있었다. 금방 올게. 그 말에 두부는 작은 하품했다. 마치 그래, 나는 집을 지키고 있을 테니 천천히 다녀오라는 듯이. 동네 공용 분리수거장으로 향하는 길 관방재림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희미한 물냄새를 실어왔다. 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쓰레기통에 입구로 밀어넣었다. 쓸려 들어가는 종이의 마찰음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어쩐지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았다. 잘 가라. 너희가 증명하던 그날의 오후들과 영수증의 사인과 거스름돈들이여. 이제는 내 기억에서 너희를 다시 쓸게. 더 또렷하고 덜 무겁게. 집으로 돌아와 현관을 열자 두부가 내 신발 콧등을 냄새 맡으며 마중 나왔다. 다녀왔어. 나는 두부의 등에 손을 얹고 천천히 쓸어내렸다. 오늘 버린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오늘 남긴 것들을 묻지 않아도 두부는 안다는 얼굴이었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컵에 물을 채웠다. 첫 모금은 목을 타고 가슴으로 내려가 핏줄의 어두운 곳을 지나 결국 내 안에서 작은 불빛으로 번졌다. 나는 그 불빛을 더 크게 하려 하지 않았다. 큰 불빛은 오래가지 못한다. 작은 불빛이 오래 남는 법이다. 탁자 위에는 남은 봉투 3개와 사용하지 못한 봉투 하나가 있었다. 나는 그 봉투 하나를 집어들어 서랍 깊숙이 마분지 아래에 다시 눕혔다. 그리고 서랍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내일은 다른 서랍을 열자. 정리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뒤따라오는 속도에 맞춰야 한다. 두부가 창가에 올라가 앉았다. 대숲의 그림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보면서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의 종이들이 내 안에서 먼지로 변해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만큼 내 방의 공기도 조금 더 맑아지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아주 사소한 종이 한 장을 버리는 일에도 한 사람의 생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음을. 버림은 비극이 아니고 유예된 슬픔의 다른 이름이며 준비된 평온의 시작이라는 것을. 두부가 그때 한 번 더 작게 울었다. 나는 대답했다. 알았어. 내일은 그릇들 차례야.